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상승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리뷰를 해 갈 수 있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쉬고 왔습니다. 이틀 쉬고 온 사이에 홈센터홀딩스의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들이 좀 살짝 꺾여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1% 정도의 하락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살펴드리면은, 이 종목의 총 발행 주식수 1억 2,7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유동되는 주식수는 6,100만 주 정도, 6,150만 주 정도가 유동 주식수로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 주주가 51%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동 주식수 6,150만 주라는 점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따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는요. 최대 주주가 6,500만 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지주회사예요. 홀딩스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열사로는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보광산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홈센터홀딩스 자체적인 사업은 이제 건축자재 도소매하고 그 다음에 임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좀 보면 이런 이제 사업 영역 때문에 대규모 SOC 관련주로 많이 좀 엮여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대운하 관련주로서 흐름들의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일전에는 이제 4대강 이슈들, 그 다음에 대구 신공항, 대구공항 관련 이슈 속에서 또 주가의 흐름들을 강하게 가져갔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SOC 사업과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런 이제 SOC나 이런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건설 확대, 주택 보급 확대 있죠. 이런 부분들로도 재료의 확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밀양 신공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갈이 됐지만, 밀양 신공항은 이제 끝났잖아요. 과거의 정책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건설이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로도 수혜주로 좀 엮일 수 있다. 왜? 건축자재나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테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어차피 실적으로서의 주가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가치를 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제공되는 게 없고, ROE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렵죠. 주가 수익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PR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좀 찾기가 어렵고,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최소 100은 돼야 되거든요. 이게 100을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안전성도 다소 좀 약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최근에 급등을 보였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나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주가의 상승이었는데, 홍준표 관련주로 엮인 이유는 과거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밀양 신공항 정책을 밀었다는 거죠. 그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는데, 이거는 인맥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정책이라고 보기에도 이거는 밀양 신공항 정책은 끝난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정책과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지금 홍준표로 엮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지금은 주가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끝난다기보다는 이 상승을 보이고 나서 조정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2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어떤 재료의 확장성,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제2의 또 어떤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 홈센터홀딩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이고 정배열로 돌려놓고 강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들.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에요. 상한가나 이런 것들 가면 무섭게 가는 종목이고 단기간의 급등 흐름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정도로 끼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정배열로 돌려놓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근데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얼마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홈센터홀딩스의 유통 주식 수가 6,150만 주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터진 거래량, 급등이 나오면서 터진 거래량을 보면 1억 2천만 주, 그 다음에 여기서는 9,700만 주, 그 다음에 여기서는 8,700만 주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의 어떤 강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이제 홈센터홀딩스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자체는 이전에 해묵었던 이런 이제 매물 부담감 있죠. 여기까지 딱 끌어올리게 되면서 어떤 손바뀜,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예, 뭐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많을 거고,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손바뀜의 현상들, 이번 급등으로 인해서 손바뀜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는 좀 빠지고 상승 탄력은 좀 꺾였는데 어떤 거래량이 크게 유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수급의 이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겠는데,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서 크게 음봉 거래량이 터진 흔적들이 없죠. 그리고 이전에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은 많이 터트리는데 떨어지면서로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빠지지만 투자 경고 이후에 조정이 찾아오고 있지만 수급의 이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상승 이후에 뭐 나중에 조정을 얼마만큼 주고 갈지는 조정을 주고 재차 또 어떠한 이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상승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 어떤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투자 경고 걸리고 나서 역시나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투자 경고 풀릴 때까지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을 또 보여주기도 힘들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일선도 깨졌고, 지금 이제 가격적인 지지 라인이 2,100원, 2,150원 정도잖아요. 이전에 여기서 이제 음봉 터지고 이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힘을 실으면서 돌파했던 구간. 그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반등을 좀 줘야 되는 영역인데 좀 아슬아슬합니다. 2,100원도 좀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수급의 이탈이 없으니까 뭐 이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반등을 한번 정도 강하게 좀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따라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현금 확보의 기회로 좀 잡아야 됩니다. 현금 확보의 기회로 좀 잡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준다면, 여기서 더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상 좀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음봉에서는 반등의 시그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어도 양봉 하나 정도는 떠줘야 단기 반등의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보는데, 현재로서는 음봉이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내일 여기서 이제 얼마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겠다, 이런 포인트를 잡기가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밑에서 뭐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위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뭐 들고 들어가신 어떤 이제 그 단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반등을 좀 들어준다면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드시 현금 확보의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5일선이 깨지면 뭐 일부 비중 조절, 나머지 뭐 2,100원, 2,150원 깨지면 부분 비중 조절,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뭐 조정은 찾아왔지만, 투자 경고가 걸리고 조정은 찾아왔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빠지고 있지 않아서 분명히 이렇게 좀 흐르다가 반등에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오늘 좀 잡기는 어렵겠지만 반등의 기회는 반드시 한번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반등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리거나 물려있던 걸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꼭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올라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300원대 전후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뭐 2,300원대 전후가 좀 단기적인 저항대 역할을 좀 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많이 만나는 자리가 저항의 강도가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구간보다는 이렇게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2,300원대 초반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로서의 어떤 강한 그런 이제 구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점은 좀 확인이 된 것 같다. 고점은 어느 정도 2,300원대 전후로 저항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저점을 어디에서 찍을 거냐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류를 하는 게 맞고, 혹시라도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등을 준다면 그거는 천재 이루의 기회다. 마지막 빠져나올 수 있고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을 볼 때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상승 흐름들이 꺾이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만큼 올라간 이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이 결코 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추후에 또 좋은 가격이 온다면 그 부분들에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또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역시나 이전의 상승 흐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절대로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어떤 대응을 좀 잡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 속에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 좀 풀리기 전까지는 이전과 같은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반등이라도 한 번 정도 출현이 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의 기회로 좀 삼으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2,100원, 2,150원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실 포인트를 좀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00원과 2,15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 한번 나오는지, 최소 오늘 반등은 안 나오더라도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봉이라도 나온다면 기준을 또 새롭게 마련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제의 음봉을 좀 감싸는 뭐 이런 상승 장악형이라든지 뭐 반격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출현이 되면 최소한 어떤 기준을 잡고 반등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조금 더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9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장중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대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고요.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AP 테마를 검색하신 이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급등하는 테마주들도 그날 어떤 테마주가 급등하는지도 또 파악이 빨리 가능하고, 시장 주도주들이 오늘 무엇인지도 한눈에 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동향, 테마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